첫 번째,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첫 번째 이유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라는 생명체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일 때 탄생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이 부부라는 두 사람인데 이 당연하고도 의심 없는 사실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게 되면서 더 실감하게 되었다니까요. 출산 이후 물리적 환경으로 많이 달라져요. 정신적으로도 혼란의 상황이 무지막지하게 오거든요. 이때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분명 배우자와 함께해서라고 생각해요. 아이 돌볼래, 회사에서 일할래 하면 일하는 편이 낫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힘들다는 반증일 거예요. 아이를 부부 두 사람이 낳아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혼자 키우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 생각하면 돼요. 생명 탄생의 생물학적 사실을 아이를 키우며 더욱 인정하게 돼요. 이쯤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나 싱글데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위대하고 존경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작게라도 도움을 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몇 배 더 힘이 들겠죠. 부부 사이가 안정된 가정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게 육아이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내면서 부부도 아이와 함께 성장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굉장한 힘이 되죠. 아이의 성장이 세밀해서 신기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대화가 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소소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사이좋은 배우자라면 당연히 좋겠죠. 두 번째로 저는 저와 사이가 좋아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저는 저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저의 경우에는 결혼 전부터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게 뭔지 잘 아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에 특히 민감성이 작동되는지 알고 있어요? 유독 어떤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까지 나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겠죠. 메타인지가 잘 된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데 이전에 부모가 먼저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육아를 마주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 모두 알죠. 적보다 나를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모성애, 부성애가 자동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저 또한 그랬죠. 아이를 잘 돌보기는 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도 아이의 실제 존재를 적응하는데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부모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알기 위한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이와의 관계는 물론 부부 사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더욱이 나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방향과 가치를 깨닫게 될 거라 확신해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살펴보고 마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권해요. 분명 육아력이 상승할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사이가 좋은 육아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아이와 또래를 키우는 친구죠. 한 명은 대학 학부 시절 만난 언니가 있어요. 자매가 없는 저에게 친언니와 같은 존재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같은 해 1월 그리고 6월에 아이를 낳았어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한 명은 아이를 통해 만난 친구예요. 저희 아이가 영아 시기에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만난 친구의 엄마예요. 이 둘 모두 아이들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예요. 육아 전반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비슷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향점도 닮아 있어서 서로 많이 나누고 함께 놀아요. 오랜 친구라 하더라도 양육의 가치관이 꼭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통해 만난 엄마인데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해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다는 건 대화가 잘 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요. 저희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만나는 신비한 일상을 나누기도 하고, 같은 나이의 아이여도 정말 다 다르거든요. 각기 다른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을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게 비교하지 않고 대해요. 그 아이가 자라면 부럽긴 해도 질투가 아니라 내 아이처럼 기뻐요. 고민이 되는 일이나 육아의 한계점에 부딪힐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순수하게 아낌없이 대한다고 생각해요. 대화가 잘 통하고 존재만으로도 의지가 되는 좋은 육아 친구죠. 육아 정말 장기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 나오는 일도 아니에요. 사이좋은 육아 친구들이 희노애락 스펙타클 육아에 건강한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운 기준에 아이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끊임없이가 중요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평균이라는 것에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평균 키, 평균 체중과 같은 것부터 언어 혹은 신체적 능력치 같은 것. 영유아 검진을 받을 때 마치 부모의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그 아이의 나이 평균의 잣대를 끊임없이 마주하게 돼요. 우리 아이가 평균에 미치지 못할까 늘 염려하며 부모의 조바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개의 육아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이는 쌍둥이라 하더라도 아주 똑같은 아이는 없다는 것이죠. 순한 기질, 느린 기질, 예민한 기질 등등 여러 가지 기질이 있잖아요.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방법과 체득하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렇다고 때를 놓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걷고 말하고 한글을 읽기는 큰 발달의 포인트들을 잘 캐치해야 해요. 성향을 파악하는데 아이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들이고 아이에 맞는 방식으로 대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워두었던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 보는 거예요. 큰 틀의 중심은 가지고 있되 매일 다른 상황에 융통성 있게 부모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현상에서 조금 떨어져 보면 훨씬 좋아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육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 순간 아이와 잘 지내기는 누구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양육이 힘들고 어렵긴 한데 그 안에서 또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분명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있고 수월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비교적 아이와 잘 지내고 또 그래 보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아이가 외동이기도 하고 순한 기질에 속한 아이이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저의 경우와 생각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육아를 하는 저를 돌아볼 때 앞서 말한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저 아이 한 명과 함께 성장하며 느끼는 솔직한 저의 이야기예요. 어디까지나 나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예요. 어디까지나.